자, 오늘 유럽의 경제 지도를 한번 펼쳐볼 건데요. 이게 들여다보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과연 각 나라가 누구랑 가장 많이 거래하고 그 뒤에는 어떤 힘이 숨어 있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유럽의 진짜 경제 왕은 누굴까요? 이 질문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이 답을 찾으려면요, 국경을 넘어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따라가 봐야 합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이 유럽 대륙의 경제를 꽉 쥐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할 판이 얼마나 큰지부터 좀 감을 잡아볼게요. 바로 30조 달러. 와, 이게 바로 유럽 전체 경제의 가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나라는요, 단연 독일입니다. 사실 유럽 경제를 얘기할 때 독일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 독일이 대륙 전체의 경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숫자 19.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독일을 자기네 나라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삼고 있는 유럽 국가의 수입니다. 19개국. 와, 이건 뭐 정말 압도적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독일의 위상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무려 19개국이에요. 그 뒤를 잇는 게 미국이랑 중국인데 각각 3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6배가 넘는 차이죠. 이 정도면 독일이 유럽 무역 네트워크의 센터라는 거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아니, 그럼 독일은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그 이유는요, 독일이 유럽 제조업의 심장이자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의 중심, 그러니까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 안에서는 독일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모두가 이렇게 의지하는 독일은 과연 누구한테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층 더 재밌어집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바로 옆 나라인 네덜란드입니다. 두 나라가 한 해 동안 주고받는 돈이 무려 2천억 달러가 넘어요. 이 숫자만 봐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끈끈하게 엮여 있는지 알 수 있죠. 특히 유럽에서 제일 큰 항구, 이 로테르담 항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웃 효과라는 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게 무역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까울수록 친하다는 거죠. 이거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예시가 있어요. 포르투갈은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이랑 가장 많이 거래하고요. 스페인은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프랑스랑 가장 많이 거래합니다. 꼭 우리 친한 이웃 사촌처럼 경제적으로도 서로를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연결고리를 따라서 한번 속도감 있게 가볼까요? 발트해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무역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자, 먼저 라트비아. 이 나라의 최대 파트너는 과연? 네, 바로 이웃 나라인 리투아니아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이 흐름은 계속됩니다. 리투아니아는 또 다른 나라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네, 폴란드입니다. 자, 보세요. 라트비아에서 시작해서 리투아니아를 거쳐 폴란드까지 이어지는 이 무역의 사슬.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고리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폴란드의 가장 큰 파트너는 어디일까요? 네, 결국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보셨죠? 이렇게 많은 무역의 동맥들이 결국엔 유럽 경제의 심장부인 독일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이야, 독일의 중심적인 역할, 이걸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됐네요. 자, 지금까지는 유럽 안의 이야기였죠? 이제 시선을 유럽 밖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유럽 대륙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강대국들,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이 두 나라가 각각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미국은 영국이나 아일랜드, 스위스 같은 전통적인 서방 경제권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처럼 유럽의 동쪽 끝에서 그 영향력을 엄청나게 키우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자기네 공산품을 유럽 동부 지역에 수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지역의 풍부한 식량이나 광물, 에너지 같은 핵심 자원들을 수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유럽 무역 지도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오늘 분석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일. 19개의 나라의 최대 파트너로서 유럽 무역의 그야말로 절대 강자라는 점. 둘째, 미국은 전통적인 서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중국이 유럽의 동쪽 끝에서 새로운 경제 세력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현재 유럽의 무역 지도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도는 절대로 영원불변한 게 아니에요. 세계 경제의 판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바로 지금. 과연 미래의 유럽 경제 지도는 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서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